우리가 투자를 할 때 꿈꾸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사실 수익률이라는 건 지나간 과거의 결과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수익률이 높은 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고통이 시작된다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하든 대응을 하든 무언가는 해야 할 겁니다. 수영장의 수심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 못해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깊어지는 구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능숙한 누군가 혹은 큰 이득을 원하는 승부사들은 바로 이렇게 깊은 수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이 모든 건 역시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겁니다. 최대 하락했던 구간, 즉 MDD라는 것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어느 지점이 기회이고 혹은 위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 슈드보다 수익률도 좋고 최대 하락 구간을 의미하는 MDD도 더 좋은 조건의 ETF들을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TF 첫 번째는 바로 MOAT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모트라고도 불리는 ETF로 국내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슈드와 비슷한 시기인 2012년에 상장을 했고 ETF의 규모는 슈드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웬만한 ETF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거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배당률과 총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ETF의 컨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혜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워렌 버핏이 언급했던 투자 컨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새로운 회사가 넘보기 어려운 컨셉의 회사라는 거죠. 나머지로는 ETF에 별을 매겨서 등급을 나누는 기관으로도 유명한 모닝스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기관의 추정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모닝스타 분석가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성 종목 상위 10개를 보시면 성장주와 배당주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섹터별 비중으로 보면 아무래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이 많은 이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화이자와 같은 기업은 슈드와도 종목 구성이 겹치고요. 이걸 슈드와 함께 비교해 보자면 모트는 IT와 헬스케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슈드는 금융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두 종목 모두 유틸리티와 부동산 분야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트가 출시된 시점인 2012년도부터 약 13년간의 성과 비교입니다. 슈드는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22%대의 MDD를 보였고 모트는 2022년 잠시 증시가 휘청이고 환율이 급등했던 시절인 9월에 마이너스 20%대라는 MDD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바로 DGRW입니다. 2013년에 상장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자산 규모는 앞서 보셨던 모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당률과 총 비용적인 측면은 역시나 슈드보다 상당히 아쉬운 값을 보이고 있지만 특이점으로는 월 배당 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홈페이지에 투자 설명서를 보면 생각보다 슈드만큼 까다로운 기준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수익성과 이익률 등의 특정 기준값을 토대로 순위를 매기고 이 기준을 통과한 300개의 기업만이 해당 ETF에 편입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구성 종목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마소, 애플, 엔비디아 등이 있었고 홈디포와 머크처럼 슈드와 중복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특히 IT 섹터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헬스케어와 금융의 비중이 높은 슈드와는 다르게 IT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DGRW가 출시된 이후인 2013년도부터 성과 비교를 보면 IT 섹터 비중이 높은 ETF치고는 굉장히 MDD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이런 MDD를 보였다는 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이전에 저의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SPMO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드릴 ETF 중에선 가장 생소하실 텐데요.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규모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실 겁니다. QQQ로도 유명한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ETF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배당률이 상당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 ETF의 특성을 보면 액티브와 패시브의 기능이 섞여 있는데요. 우선 S&P 500 내에 우량 종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주가 상승이 괜찮았던 주식을 100개 선정을 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모멘텀 스코어라고 표현하고 연 2회 리밸런싱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로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만큼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QQ와 비슷해 보이는 구성이지만 버크셔나 JP모건 같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비중을 슈드와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두 섹터 모두 금융 비중에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앞선 DGRW와 같이 IT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SPMO의 컨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 투자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항상 IT 비중이 높았던 ETF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간에서 슈드를 압도하면서 방어력도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개드릴 ETF는 바로 디보입니다. 역사가 길진 않고 규모 역시 큰 ETF는 아니지만 배당률이 높고 이를 월배당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ETF일 겁니다. 이 ETF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섹터와 개별 자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일반 주식 배당에 더해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추가적인 배당을 제공한다 라는 특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지만 꾸준한 배당금을 주는 기업도 포진해 있었고요. 섹터 비중으로는 금융 섹터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앰플리파이 삼성 ETF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삼성 자산운용인 코덱스에 출시된 이 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 종목 상위에 있다 보니까 이 ETF의 특징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명처럼 달러에 투자할 뿐 아니라 이 SOFR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금리라고도 합니다. 조금은 복잡한 구조의 파생 상품이지만 스왑 거래를 통해서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챙기는 채권과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디보를 운영하는 이 ETF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종목을 보아도 이 삼성 자산운용과 앰플리파이라는 곳은 각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디보라는 ETF의 섹터별 투자 비중을 보면 슈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헬스케어에 높은 비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배당을 위주로 한 두 ETF인 만큼 성격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보는 상장일자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보자면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기들이 있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보여준 두 ETF의 하락 방어는 디보가 훨씬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ETF들을 모두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인 2017년부터로 계산했을 때 대부분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만 SPMO가 독보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수익률과 MDD 값을 매겨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재미있는 순위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ETF 모두 슈드보단 공격력과 방어력이 우수하지만 서로 수익률이 높은 만큼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슈드에 투자하시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배당 성장률입니다. 아무래도 슈드를 제외한 나머지 ETF는
투자 컨셉에 있어서 배당 성장이 우선시 되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총 수익률과 방어력은 좋았을지 몰라도 배당 성장은 크게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치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전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난 나중에 배당 종목에 갈아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맥락상에서만큼은 굳이 슈드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ETF의 종류로는 모트만 국내 버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경우 지난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압도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디보의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의 자문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따라서 오늘은 슈드보다 성과 좋은 ETF 4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성과가 부진한 탓으로 이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TR 성과에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재투자를 즉각 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절세 계좌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의 결과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금 성장의 기준이 되는 이 PR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